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금 제가 조국 청문회를 잠깐 보고 왔는데 너무 열이 받아서 이제 페이스북에 몇 가지 좀 글을 썼는데 그 중에서 국정원 적폐와 관련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국정원 뿌락지 사건이 폭로가 됐죠. 2015년부터 최근까지 국가정보원 경기지부 공안 2팀 사찰 조직팀에서 김 대표라고 불리는 뿌락지 활동을 했던 A씨가 8월 26일 언론을 통해서 폭로를 했습니다. 그동안 5년간의 활동을 폭로를 하면서 국정원이 자기를 매수했고 자기가 진보운동에 침투를 해서 뿌락지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국정원이 운영했던 공안 2팀 사찰 조직팀은 통합진보당 해산을 불러왔던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을 조작했던 그 팀이에요. 박근혜 때 조직팀이었죠. 이 팀이 그대로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도 살아서 활동을 활발하게 해왔던 거고 새로운 조직 사건을 준비했다는 정황입니다. 이 뿌락지 활동을 폭로했던 제보자겠죠. 이 사람은 지금 경찰 보호를 수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와 국정원에서는 어떠한 움직임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검찰도 움직임이 없습니다. 검찰은 조국 파기에 여념이 없죠. 그리고 언론도 크게 이 문제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들었던 단상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국정원 뿌락지 사건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국정원의 뿌리를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시초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두 가지 인물을 좀 봤습니다. 김창룡이라는 인물, 오제도와 같은 인물, 친일 군인, 친일 검찰 출신들이 오늘의 이제 국정원의 뿌리, 검찰의 뿌리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공안 사건을 조작하고 애국자들을 조작 처벌했던, 학살했던 자들이죠. 이들의 국정원의 뿌리고 검찰의 뿌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정원의 뿌리는 모체는 이 김창룡이 일본 헌병에서 주로 정보계통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혁명가들 그리고 조선 독립운동가들을 적발해내고 처벌했던 그런 활동으로 이제 시작이 했죠. 그게 이어져서 박정희 때 정식 중앙정보부가 창설되게 됩니다. 이 중앙정보부는 CIA의 지시 그리고 박정희 정권의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CIA의 한국 지부라고 봐야 되겠죠. CIA 한국의 수족, 이 국정원의 뿌리라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제가 이 중앙정보부 창설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주장은 이겁니다. 당시에 이제 김재규가 중정부장이었지 않습니까? 중장부장의 사무실 옆에는 CIA 한국 지부의 직원들이 상주해 있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날 10월 26일 전날과 당일에도 구체적인 지시가 오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국정원의 뿌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고요. 국정원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을까?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를 저격을 했죠.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역사적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국정원의 이 내면에는 어떤 게 있냐면 자신들은 대통령도 죽여왔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도 자기의 눈 아래 발 아래에 있다고 보는 그 자신감이죠. 대한민국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적폐들이 검찰, 경찰, 국정원 곳곳에 다 숨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들은 와신상담하고 있죠. 지금은 국민 여론의 눈치를 보고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시류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내면에는 언젠간 자신들의 대한민국, 자신들의 소유물인 대한민국을 찾겠다는 와신상담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공작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권력기관의 지시와 지도에 따라서 기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상적으로는 내적으로는 자신들만의 원래의 세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공작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적폐들은 70년 동안 자기들의 진지를 구축해왔죠. 인맥, 논리, 비밀, 정보 그리고 CIA의 그런 관계를 구축해왔습니다. 이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국정원 뿌락지 사건을 통해서 본 우리의 태세를 한번 좀 보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인됐지만 국정원의 뿌락지 공작 사건 그리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한 검찰의 이런 행태들 딱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지만 우리가 적폐들 너무 우습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좀 평가를 해봐야 되겠다는 거고요. 촛불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바꾼 건 대통령입니다. 실제로는 세상이 다 바꾼 게 아니에요. 70년 동안 쌓여왔던 이 적폐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 권력기관이 그대로 청산되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폐청산 운동, 적폐청산 투쟁은 정부의 대통령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집권당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 전사회적, 전민중적 투쟁으로 전개를 해야 된다. 자, 집권당은 그래서 당내 권력 다툼 이런 것을 한가하게 할 게 아니고 적폐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싸워야죠. 자, 그래서 집권 세력들은 모든 평화개혁 세력들과 손잡고 적폐청산운동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벌여나가야 됩니다. 배타적이고 적대적이고 자고대하지 말고 수수를 낮춰서 개혁 세력들, 진보 세력들, 평화 세력들과 손잡고 광범위한 투쟁을 벌여나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집권 세력들, 집권당은 적폐들과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들도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들과는 한 아래 살 수 없다. 이런 관점으로 싸워야지 이들과 타협을 하다간 적폐의 논리에 말리게 됩니다. 왜? 70년 동안 쌓아놓았던 자기들의 인적, 물적, 언론, 경찰, 검찰, 국정원 곳곳에 이 적폐들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절대로 타협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결론은 국정원 해체가 답이죠. 국정원 개혁의 핵심은 해체입니다. 정보원 무슨 이름 어떻게 명칭으로 바꾼다는 개혁안이 있었지만 그것도 흐지부지 됐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의 반대, 바른미래당의 반대 때문에 흐지부지 됐습니다만 그것마저도 부실하다. 국정원의 개혁의 핵심은 해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활동의 근거지가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자체도 이들의 근거지를 제거하는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 적폐청산의 아주 핵심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보안법의 적폐 부활의 환경입니다. 이들의 서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국가보안법이죠. 국가보안법의 논리, 국가보안법의 법, 국가보안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이 권력기관들이 그들의 서식처가 됩니다. 그래서 보안법을 폐지하는 것도 아주 절실한 문제라고 보고요. 보안법 문제는 제가 별도로 또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어떨까 싶어요. 늦었지만 국정원 해체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같은 걸 좀 구성을 해서 과거 범죄와 현재 범죄 그리고 관련 책임자들을 샅샅이 밝혀내고 처벌하는 이 과정을 몇 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해산을 국가적으로, 법적으로, 조직적으로,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입니다. 그것없이는 국정원의 이런 행태를 절대로 청산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정보기구를 창설해야 됐죠. CIA와 완전히 연계를 끊고 처음부터 새롭게 구축을 하고 그 주요 활동은 뭐가 되겠습니까? 국익, 민족의 이익 그리고 민주주의를 사수하고 적폐들의 부활을 제압하는 그러한 정보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진정한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새로운 영역에서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국정원 얘기를 이렇게 좀 마치고요. 다음 주는 화요일날 방송을 하고 이제 추석 들어가죠. 그래서 그 시기에 맞게 또 방송을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